황교안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이 연방의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체결하고 채택하고 그리고 한국의 사태에 직접 개입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황 대표는 지금 자유와 혁신당 당대표죠. 이 황 대표는 오늘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제목이 K-POP 커뮤니스트 헌터스였습니다. 한국의 공산당 사냥꾼들이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이 같은 내용,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5가지의 결의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안한 5가지 결의안 내용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미국 연방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해달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한미 상위 방호 조약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 선거 시스템 해킹하고 있는 거 여기에 즉각 개입해달라. 방호 조약 돼 있으니까 미군이 개입해야 된다 이거죠.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실제로 오늘 황 대표는요. 마이클 린델이라는 분과 만났습니다. 마이클 린델은 어떤 분입니까? 부정선거 퇴치에 앞장서 왔던 분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면서 해킹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뀐 흔적들이 너무나 많다. 이걸 다 찾아냈습니다. IP 어드레스 다 찾아내고 누가 어디에서 공격을 해왔고 어떤 문제들이 생겼고 이 증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반박해봐라. 만약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 내 주장을 꺾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500만 주겠다. 상금까지 걸어가면서 대회도 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꺾지는 못하죠.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 상당히 많이 이 마이클 린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린델이 부정선거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해킹하는 것을 블락킹하는 막는 대해커들 팀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린델하고 황교안 총리하고 오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결의안이 뭐냐? 한국의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해달라. 베네수엘라도 브라질도 하지 않았냐 이거죠. 한국도 해달라 이겁니다. 네 번째는요. 연방 상하원이 한미 양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즉각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미 합동조사단을 만들자.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만 조사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한국도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합동으로 부정선거 조사단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측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5번째는요. 한미동맹 수호입니다.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CCP의 소프트 파워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 양국의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죠. 미국도 같이 싸우자. 한미동맹 We go together. 이게 마지막 연설에서 마지막 한 말 아닙니까? We go together. 네. 말로만 같이 가자 그러지 말고 실제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 배경에 보시는 사진은 로이터 통신에서 찍어놓은 사진인데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한민국의 전 총리 그리고 지금 정당 대표가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진 같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은 공산화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망가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오늘 황 대표가 했던 연설 통역이 있어서 영어로 통역하는 부분들은 빼고요. 한국말로 한 부분만 따로 모아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한국의 신당 자유와 혁신의 당대표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당대표를 영임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의 재검표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본 후에 부방대를 만들어서 부정선거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죄로 엮여서 불법 체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집 문을 뜯고 들어와서
저를 감옥에 집어 넣으려고 했지만은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저는 구속되지 않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이재명 정권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와 혁신을, 나라를 살리고 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탈당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서 창당을 했습니다. 신당 자유와 혁신은 한미 동맹 강화를 추구합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을 처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한국은 공산화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법치가 무너졌고 삼권 분립이 붕괴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사라지고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폐쇄의 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국민들은 80% 이상이 친미고 또 90% 이상이 반중 성향입니다. 그러나 민심과 달리 정치권이 친중파가 된 것은 부정선거로 국회가 친중파에게 장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결의안 첫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의안 채택입니다. 우리는 반국가 세력과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탄핵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미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요청합니다. 둘째, 사이버 선거 시스템 해킹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입니다. 우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CCP의 한국 선거 개입을 한미 동맹에 대한 직접적인 침공으로 간주하고 트럼프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셋째,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사례와 같이 한국 부정선거에 연루된 대법원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트럼프 정부 차원의 강력한 자산 동결 등 직접적인 제재를 요청합니다. 넷째, 한미 공동조사입니다. 우리는 미 상원 하원이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한미 동맹 수호입니다. 우리는 CCP의 샤프 파워로부터 자유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의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여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
네, 중간중간에 얼굴들이 여러 명 좀 지나가면서 보여줬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얼굴이 좀 나왔고요. 부방대 사무총장 하시는 분 얼굴도 좀 나왔고요. 젊은이들 얼굴도 좀 나왔습니다. 현장 목소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환호성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이 영상에 나온 환호성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현장 분위기를 저희가 잘 알기 때문에 진짜 몇천 명씩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현장은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황교안 대표의 이 어법, 말투는 매우 단호하고 명료했습니다. 이 영어 번역이 그만큼 표현이 잘 됐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황 대표의 발언 수위는 상당히 높았다.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미국 사회, 특히 미국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향해서 미국이 즉각 개입해달라,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개입해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강하게 전달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CPEC이라는 행사 자체가 보수주의자들 사회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의 보소나로 대통령도 이 행사에 항상 단골 손님처럼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이 보소나로의 아들 역시 지금 오늘도 좀 무대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브라질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미국이 개입해 줘야 된다. 이 제재 대법관들 제재해 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 막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 브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브라질에 대해서도 CPEC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CPEC 행사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공산주의가 미국 내에 깊숙이 뿌리내렸다라는 문제 제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산화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것이다.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라는 이 거대한 흐름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번 행사가 열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슬람 이슈조차도 중국의 지원이 반미 정서를 확산하고 반미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좌담회와 토론들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의 큰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이 직접적으로 지금 초한전을 통해서 한국을 침공하고 있으니 이 중국 공산당의 침공에 방호 조약을 맺은 미국이 당장 개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황교안 대표의 메시지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적절하게 이해되는 합당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중국 공산당과 부정선거 이슈를 혼합했죠. 그러면서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큰 울림을 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한 결의안 5가지, 이것이 연방의회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